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박효진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교육감의 출마를 2월에 하셨고요. 미리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경기도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내일이 세월호 8주년이 됐네요. 기억, 약속, 책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경기도 교육이 역동성을 잃고 지금 힘들어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많이 힘듭니다. 힘듦을 나아가 실제 많이 아픕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동료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가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경기도 교육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더 나은 경기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등록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예. 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잘났나 싶었습니다. 예, 예. 내일이 4.16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셨고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의 날짜 감각이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 예. 예. 교사로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출마 선언 자리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했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여러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가장 뭉클하셨습니까? 제가 출마 기자를 회견을 할 때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조용히 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할 때 뭉클한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하나가 이야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조용히 해라는 말 대신 예. 항시 기다려주겠다, 믿어주겠다 이런 말이 친구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가 저한테도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지지자 우리 스포츠즈 행사할 때 예. 그때 제가 초임 때 지리산을 2박 3일로 겨울 산행을 간 일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내준 게 그게 아니라 방학 때 아이들이 예. 가자 그래가지고 예. 겁 없이 갔습니다. 초임 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애들이 마치 일기처럼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때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주로 여고에 계셨던 여중 여고에 계셨던 여고에 제가 10년 있었습니다. 그때. 예. 남자 친구들은 상대 안 하셨습니까? 평촌고등학교 있을 때는 남자애들하고 남자 친구들하고 많이 공도 차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통제라는 표현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예.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들도 있을 예, 거고 예.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주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마음으로 있어주는 것. 그게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던데요. 기다려주기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 아닌가. 나머지 현장의 부분은. 실천 경험을 가지고 예. 이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현장의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장 경험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반론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은 풍부하신데 아무래도 교육감은 행정가인데 행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한 30년 가까이 정규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교육청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교육청 정책 중에서 내용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것 끝없이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정책의 많은 것들이 저희 활동 속에서 제안되어진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교육청 행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안하셨던 것 중에 그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는데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교사 연구연재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혁신학교 자체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급에서 여러 경험들이 축적된 것을 학교 단위로 제안된 게 혁신학교거든요. 그런 제안도 저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요. 예. 보수로 흔히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정교조 경기지부장이셨고요. 예, 예. 정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예. 정교조가 학생들과 아이들 특히 학력에서 많이 망쳤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이제 왜곡과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교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사를 노조를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수없는
진짜 수많은 선생님들이 해직이란 가혹한 탄압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해와 편견들이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혁신학교 때문에 또 성적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면 그런 오해는 불식되리라 생각하고, 여전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있는 선생님들 속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정교조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는데 엄청난 힘이었고요. 제가 정교조 조합원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인 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정교조가 이익단체화한 거 아니냐, 예전에 그 참교육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이런 거죠. 진짜 박효준 선생님은 저렇게 열정적이야. 그런데 정교조래. 근데 저는 정교조이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교육 실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학교, 자치학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혁신학교는 기존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거, 그리고 군사시대 학교에서 있었던 거, 대표적으로 운동장 조회. 보통 교장 선생님이 몇 명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러지면 이제는 말씀 껏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 했던 것이 운동장 조회의 모습들이죠.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교 현관에도 학생들 못 들어오고 선생님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젠 이것이 대부분 철학 있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몇 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민주학교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교장 선생님이 좀 권한을 좀 내려놓으셔야겠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좌우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좀 작아져야 학교 공동체는 살아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도 권한 분산이 필요하시다, 이런 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내용적으로 민주학교는 실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것은 수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업을 그냥 수업이 아니라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이어야 되고, 제가 그 경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활동을 했고, 올 2월에도 전국 선생님을 대상으로 제 수업을 공개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은 2월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하신 거죠. 예.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분 중에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요,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은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시험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혁신학교 말씀하신 아무래도 공동체 협력, 진보 교육감이 많은데 기초학력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어떤 보관들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되면서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배움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게 발생한 문제죠. 이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저는 깊은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초학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구상 중에 혹시 선생님, 기초학력만을 전담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좀 한두 번은 더 실시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시험보다도 실제 그 담당하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일종의 말하는데, 그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맡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은 일반 수업을 하는 거고, 좀 많이 손이 가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면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이 좀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공교육이 되려면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실제 학교 수업을 제대로 가는 과제가 생겼고, 학교 수업 외에 방과 후 시간, 그다음에 방학 시간, 이때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케어를 하는 거 돌봄에 네. 좀 이렇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지역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함께한 친구들이 지역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또 수원에서 자란 친구들이 저기 목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에서 수원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이 수원에서 일을 하고 안양에서 일을 한다면 이 친구들이 지역과 호흡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뭐 돌봄 얘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돌봄 중에서도 그러니까 돌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네. 돌봄의 주체들이 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주체들끼리도 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돌봄이 우리 공교육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돌봄이 온전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 이것을 누가 할 건지, 어디에서 할 건지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는 수업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고 나머지 영역인 돌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을 맡아서 하면 이 문제는 풀린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요. 보수 쪽에서는 임태희 전 총장이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장관이기도 네. 하고. 이분의 출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분이 유력한 정치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 이력이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하고 교육 실천 활동 경험이 축적된 교육의 전문성하고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국립대 총장의 이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유초 중고 교육의 전문성을 이분이 담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그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정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예, 1분 정도 많지는 않죠. 드리겠습니다. 예, 양명여고, 평촌고등학교, 신기중학교, 인도군고등학교, 황운고 학생, 졸업생, 학부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감은 학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눈빛을 심장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30년 교육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평교사 교육감 후보 박효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진보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효진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